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제4강은 확률분포의 관문인 확률과 사상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오늘의 공공 주제입니다. 확률의 기본 법칙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배반사상과 독립시행의 개념과 적용 과정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조건부 확률의 개념과 적용 과정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확률과 사상의 첫 번째 주제는 확률의 기본 법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확률의 정의부터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습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근원사상들의 집합을 표본공간의 S, 유니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떠한 표본공간의 부분집합을 사상 A라고 할 때 이 사상 A가 표본공간 내에서 출현할 비율을 우리가 확률이라고 합니다. 좀 용어가 어렵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본공간을 주사위를 던지면 나타나는 값이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사위를 던지면 나타나는 값은 전체적인 표본공간 S를 표현할 때 오hm 또는 유니온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일단 이 항목들은 확률 변수가 1, 2, 3, 4, 5, 6, 6가지입니다. 네, 이 6가지가 주사위를 던지면 나오는 거 전부죠. 네, 근데 우리가 사상 A를 주사위의 눈에서 짝수가 나타나는 집합이라고 한다면 사상 A의 집합은 2, 4, 6이 되죠. 그리고 주사위 눈에서 3의 배수가 나타나는 집합을 사상 B라고 한다면 사상 B는 3, 6을 원소로 하는 부분집합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 확률이 나타날 경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공간의 발생 확률은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을 빠져나갈 수가 없죠. 무조건 표본공간의 확률은 1이 됩니다. 이러든 저러든 간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사상 A의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은 6개 중에서 3가지밖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3 나누기 6이 되니까 이것은 2분의 1이 되겠죠. 즉 0.5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PR이 뭐라는 뜻인 줄 알겠죠? PR은 probability, 확률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의 약자로서 PR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상 B의 발생 확률은 3의 배수의 집합이므로 3, 6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6개 중에서 2가지만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B의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계산은 매우 쉽다는 것을 아시겠죠? 용어가 좀 생소해서 익히는데 조금 스트레스 받을 뿐이지 이건 뭐 초등학교 2학년들도 당연히 하는 그러한 계산법입니다. 이번에는 계산의 난도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사상 A와 B의 합집합의 발생 확률이다. 이렇게 되면 A와 B의 합집합은 2, 3, 4, 6이 되네요. 이 2, 3, 4, 6이 나올 비중은 뭐 이걸 보면 알겠죠? 4개니까 6분의 4다 이렇게 되는데요. 수학적 기호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그리고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을 뺀다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A의 확률은 아까 2분의 1이었습니다. 그리고 B의 확률은 아까 3분의 1이었죠.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은 6만 들어가네요. 즉 A와 B의 교집합의 집합은 6 이렇게 되죠. 그럼 당연히 6개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6분의 1을 하게 되면 6분의 3 더하기 2 빼기 1이 되니까 3분의 2가 맞죠. 이와 같이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좀 더 복잡한 걸 한번 해볼까요?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 이 여는 나머지 여자란 뜻입니다. 나머지 여니까 이것이 아닌 것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합집합이 아닌 것, 빼기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표기도 합니다. A와 B의 합집합이 아닌 것. C라고 표기하면 여집합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보통 마이너스를 써서 표기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아닐 확률이니까 1 빼기 합집합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 합집합이 3분의 2였으니까 1 빼기 3분의 2는 당연히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상으로 볼까요? 벤 다이어그램상으로 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유니온 또는 전체 집합 5홈은 1, 2, 3, 4, 5, 6이죠. 근데 A의 사상은 2, 4, 6이 되고요. B의 사상은 3, 6이 되네요. 그럼 빠진 게 1하고 5가 되죠. 그러면 A와 B의 합집합은 요것인데 이것의 여집합은 1하고 5 두 가지가 되죠. 그래서 3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집합 문제는 잘 모르시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데이터를 집어넣고 확인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인 배반사상과 독립시행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자, 이번에는 확률과 사상에서 우리 품질 관리하고 연관이 되는 사상의 개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품질 관리가 가장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 두 사상이 서로 배반인 경우를 가장 중시합니다. 이걸 이제 배반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배반사상은 어떠한 경우냐 하면은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이 공집합, 즉 확률상 0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A와 B의 합집합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니까 결국은 이런 뜻이 되죠. A 플러스 B는 1. 교집합이 없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남, 여 이런 경우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됩니다. 남자이면서 여자인 경우는 없죠. 이러한 형태가 바로 배반관계인데 우리가 이것을 많이 쓰는 경우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품질을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따집니다. 양품이냐 불량이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 두 가지를 모토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건데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안 받아들이는 경우는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계약을 맺고 행위를 할 때 명확하게 상황에 따라서 판정을 내려주고 그 행위에 따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지가 만약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 된다면 불분명하게 돼서 그러한 형태의 계약은 따르기가 상당히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어떠한 형태든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만들 때는 모든 결론을 배반으로서 내릴 수 있도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지를 분명히 하게 됩니다. 결국은 모든 계약의 시작이 바로 배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까다로운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시행과 독립사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두 개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앞으로 얘기하다 보면 독립시행이란 말도 나오고 독립사상이란 말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먼저 이 독립시행이라는 건데요. 이 독립시행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어떠한 집단에 계속 시료를 뽑아나가는 과정을 시행이라고 합니다. 트리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표본을 계속 뽑아나가는데 표본을 뽑는 확률이 변하지 않는 경우를 독립시행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사위 던지는 경우인데요. 주사위를 던져서 첫 번째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사위를 던져도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또 6분의 1입니다. 그리고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라는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독립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독립시행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냐?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 어떠한 집합이 있는데 동글배기가 4개가 있고 가위표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글배기가 나올 확률은 동글배기가 4개가 있고 전체가 7개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다 알죠. 7분의 4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동글배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동글배기에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냐 하면 동글배기가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토탈 6개에서 3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또 동글배기가 하나 나왔겠죠? 그러면 세 번째 동글배기에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2개밖에 없거든요. 5개에서 확률이 2개가 돼요. 자, 첫 번째 동글배기에 나올 확률은 7분의 4였습니다. 근데
확률이 점점 진행되면서 동글베개 나올 확률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를 종속 시행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시행되는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는 독립 시행이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품질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가지고는 독립 시행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가서 실제로 분포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독립 시행이란 확률이 바뀌지 않고 계속 일정하게 나오는 경우를 독립 시행이라고 한다라고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독립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독립사상은 결합되는 자재의 관계를 따질 때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재를 선택해서 제품을 결합해 나갈 때 두 개의 자재들은 동시에 만들어지지가 않았고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두 개의 자재는 품질적으로 완전히 무관한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바로 우리가 독립사상이라고 그러는데요. 두 개의 집단이 상호 간에 서로 독립이라는 얘기는 아예 둘이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로 그 요인과 요인의 관계, 뭐 이런 형태가 대부분 독립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교집합의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은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죠. 근데 서로 상관이 없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옳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다지기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공정품, 즉 가공품의 부적합품률은 10%입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하실 때 불량률을 부적합품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학습을 하였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량률이 앞에 가공공정에서 10%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가공품 중에서, 즉 공정품 중에서 양품으로만 조립 라인에 투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뒷공정에 들어오는 제품은 이 앞공정의 불량률이 3%든 2%든 5%든 얼마가 나왔든 간에 전혀 관계가 안 됩니다. 즉 얘는 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 상태를 서로 독립사상이라고 합니다. 즉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 조립 불량률이 5%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정의 불량률의 발생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0.1 더하기 0.05. 그러면 이것이 PA가 되고요. 플러스 PB가 됩니다. 그러면 합에서 교집합을 빼야 되는데 이 교집합을 어떻게 구하냐고요? 이 교집합은 이렇게 되죠. 0.1 곱하기 0.05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불량률이 0.145가 나오죠. 14.5%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 사살을 해볼까요? 이 두 개의 집단이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완전한 양품이 나오려면 A 공정에서도 양품률이 나와야 되고 D 공정도 양품이 나와야 됩니다. 어차피 두 개는 서로 영향을 안 미치니까 전체 양품률은 앞 공정에서의 양품률과 뒷 공정의 양품률을 곱하게 되면 전체 그 양품률이 되겠죠. 그러면 1번 앞 공정의 불량률이 10%라 했으니까 양품률은 90%가 됩니다. 뒷공정의 양품률은 95%가 되거든요. 그러면 0.9와 0.95를 곱하면 0.855가 됩니다. 자, 지금 현재 0.145하고 0.855를 더하면 1이 되죠. 즉 양품률은 85.5%, 불량률은 14.5%라는 얘기가 되죠. 이와 같이 독립이라는 관계를 이용해서 일단 두 협력업체의 불량률을 안다면 조립 제품의 불량률도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협력업체의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지 기본적인 공정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때 이용할 때 자재들 간의 서로의 관계는 독립사상이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전체 뒤의 결과를 유추하는,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협력업체의 품질 수준을 얼마로 하라고 일단 요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독립사상을 잘 이해해 두시면 공정관리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제는 여러 형태로 과거에 출제가 됐던 기출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익혀두세요. 세 번째 주제는 조건부 확률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상 A, B가 있을 때 사상 B가 발생한다는 조건 하에서 사상 A가 발생할 확률을 표시하는 방법은 확률 A 기분 B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B가 발생한다는 조건 하에서 A와 B의 교집합이 발생할 확률,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거를 풀게 되면 A와 B의 교집합은 결국 이게 넘어가서 B의 확률 곱하기 A 기분 B의 확률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의 관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발생한다는 조건 하에서 사상 B가 발생할 확률입니다. 그렇게 되면 확률 B 기분 A가 되겠죠. 이것은 뭐냐 하면 A가 발생할 확률분의 A와 B의 교집합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은 A의 확률 곱하기 B 기분 A의 확률이 됩니다. 그런데 시험은 생뚱맞은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1, 2에서 A와 B의 교집합으로 두 개가 같으니까 얘하고 얘가 같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객관식 시험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기를 주면서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이게 다 오답이에요. 이게 왜 오답이냐 하면 얘하고 얘만 살짝 바꿔놔도 오답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 문제가 객관식 문제로 나오면 우스갯소리로 전부 다 오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러다가 틀리면 제가 욕먹으니까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이거를 이해해 주시 바랍니다. 이 뭐냐 하는 거죠. B 기분 A는 A의 확률분의 A와 B의 교집합이다. 그럼 결국은 얘가 1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A와 A 기분 B란 얘기죠. 그럼 이건 맞다는 얘기가 돼요. A의 A 기분 B. 그리고 반대로 프로 A 기분 B를 하게 되면 프로 B분의 프로 A 교집합 B가 됩니다. 그러므로 A 교집합 B는 B 곱하기 A 기분 B가 되겠죠. 결국은 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뭐 절대 복잡한 건 아니니까 확인을 해보시고요. 틀림없이 이게 틀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문제니까 그냥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이 기법들을 그다지 통계학에서는 잘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상식적인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초다지기 3번입니다. 다음 표에서 남학생 한 사람을 임의로 뽑을 때 이 학생이 낙제생일 확률은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이런 뜻이 됩니다. 남학생 한 명을 뽑을 때 낙제생일 확률이다. 그러면은 낙제생 기분 남학생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뜻은 남학생일 확률과 낙제생과 남학생의 교집합의 확률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학생의 확률이니까 남학생의 확률은 500명에서 300명이네요. 500분의 300. 그리고 남학생과 낙제생의 교집합의 확률은 남학생이자 낙제생은 50명이니까 500분의 50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 300분의 50이 되죠. 자, 이제 이것은 공식대로 문제를 푼 거죠. FM대로 이렇게 문제를 푼 것인데요. 이 자체를 몰라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간단하게 계산하면은 남학생을 뽑았어요. 남학생은 300명이죠. 그 중에서 낙제생은 몇 명이냐? 50명입니다. 300분의 50.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을 몰라도 실제로 이렇게 구하면 훨씬 빨리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을 모른다 해서 못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공식을 몰라도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베이시안 정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건부 확률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베이시안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식이 무지하게 복잡해 보이죠? 이 공식은 어떠한 임의 사상 A가 발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의 사상이 주로 나쁜 거예요. 뭐
4고, 5, 6. 물론 이제 좀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잘한 점, 뭐 이런 거, 뭐 기부한사,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좋은 게 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어떤 사상의 집합을 여러 구성원 또는 기계들이 또는 뭐 여러 사당들이 분할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각 일정 비율로 발생시키는 거죠. 요거는 B1이 발생시킨 거, 이건 B2가 발생시킨 거,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떠한 사상들은 각각의 조각의 합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사상을 얘가 발생시켰을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즉, 임의 사상 A에 대해서 B의 점유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임의 사상 A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것을 B1이 일으켰을 확률. 이렇게 되면은 B1 기분 A가 되죠. 그래서 이 형태의 공식을 썼는데요. 이것은 이제 A의 확률분의 A와 B1의 교집합이 됩니다. 근데 A의 확률이 어떻게 되냐? A의 확률이 이렇게 되죠. B2와 A의 교집합, A와 B3의 교집합, A와 B4의 교집합, A와 B1의 교집합, A와 BK의 교집합. 이것들을 모두 합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풀면 이 교집합은 이렇게 돼 있죠. B1을 기분으로 해서 B1의 확률 곱하기 A 기분 B1. 이렇게 되는 것과 BI를 기분으로 해서 BI 곱하기 A 기분 BI의 확률을 모두 더한 것이 비율이 기본적으로 바로 베이시안 정리가 요구하는 확률이 됩니다. 즉 이런 얘기죠. 이 사상을 얘가 일으켰을 확률이다 이렇게 됩니다. 공식이 굉장히 까다롭죠. 근데 이거는 공식이 어려울 뿐이지 역시 계산하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식을 모르셔도 이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4명의 행정요원이 서류를 청취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각각 B1이 30%, B2가 25%, 뭐 이런 식으로 서류 정리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이 요원들이 서류를 잘못 처리할 확률이 다음과 같다고 할 때 잘못된 서류를 하나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잘못됐다는 얘기죠. 예, 잘못된 것을 사상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사상 A가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서류를 뽑았을 때 이것을 B1이 처리했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베이시안 정리로 공식을 계산해야겠지만은 사실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선 B1이 잘못할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B1이 잘못할 확률은 서류를 이 친구가 30%를 분담을 하고 있고요. 이 친구가 잘못 처리할 확률은 4%네요. 그럼 0.03 됩니다. 그러면 1.2가 되죠. 그 다음에 B2의 경우에는 25%를 점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잘못 처리 확률은 0.05가 되네요. 그러면 1.25가 되나요? 그리고 B3의 경우에는 점유비가 25%가 되고요. 이 친구가 잘못할 확률은 0.1이 되네요. 그럼 이 친구는 점유비가 2.5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 요원의 업무는 20%를 점하고 있는데 잘못될 확률이 0.08이네요. 그러면은 1.6이 나오나요? 이와 같이 각각의 요원들이 서류를 잘못 처리한 양들을 이렇게 계산하였습니다. 결국은 이만큼의 중에서 얘가 처리했을 확률은 이미 계산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즉 1.2 더하기 1.25 더하기 2.5 더하기 1.6분의 1.2 하면 B가 처리했을 확률이 나오죠. 즉 프로 B1이 처리했을 확률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값은 0.18321이 나오게 됩니다. 자, 공식을 몰라도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죠. 즉 그 전체로 차지하고 있는 항목들만 잘 계산을 해내시게 되면 그게 이제 누구냐 하는 문제니까 실제로 계산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에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서너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잘 학습하셔서 이와 같은 문제는 그 출제가 잦은 편이고요. 특히 이 문제는 실기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점수가 비중은 그다지 높지가 않아요. 대략 한 4점 내지 5점 정도인데 어쨌든
적어도 한 2년에 한 번 이상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